그런데 뭐 댓글로는 가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응원도 안 하시고 왜 댓글을 다시는지. 슈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림프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게 됐는데요. 자, 오늘 어떤 거 할 거냐면요, 바로 U17 여자 아시안컵이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명단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명단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이번 대회 어떤 대회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좀 팬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까요? 네, 우선 대회 명칭은 AFC U17 여자 아시안컵이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대회입니다. 5월 6일부터 13일까지 대회가 개최가 되겠고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또 열리는데 선수들 좋은 경기 보여주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또 휴양지에서 잘 놀다가 왔으면 좋겠네요. 중계방송 아직 어디서 하는지 안 나왔습니다. 연령대는 2007년생, 현재 고2죠. 고2 나이부터 가장 어린 선수는 2009년생까지 출전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중3, 고1, 고2 선수들 이렇게 나설 수가 있는 이번 대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여기인데요. 상위 3팀이 도미니카에서 열리는 이번 U17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U17 여자 대표팀 그동안 이 대회에서 어떤 성적 보여줬냐 기록을 좀 살펴보면 나쁘지 않아요. 2009년 대회에서 우승도 차지했고요. 그때 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했던 멤버가 일본이랑 승부차기 끝에 우승을 했는데 월드컵에 가서 다음에 2010년에 U17 여자 월드컵 우승이라는 또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기억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피파 주간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기록한 게 그때가 처음이다 보니까 역사를 쓰고 돌아왔던 우리 U17 여자 대표팀이었는데 그 역사 이번 대표팀 세대가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역대 우승 그때 한 번 있었고 아시안컵에서 우승은 2위 한 번, 그리고 3위 한 번, 4위는 2번을 기록을 했네요. 아무래도 한, 중, 일, 북한, 여기다가 호주 요 정도까지 이 5나라들이 거의 계속 뭐 번갈아 가면서 우승, 준우승을 왔다 갔다 하는 이 구조가 여자 아시안컵에서는 있다 보니까 역시 U17에서도 좀 비슷하게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총 대회 전적 32전 14승 8무 10패. 총 대회 전적에서 따낸 승점으로 따지면 최종 순위, 종합순위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대회 성적들을 보면 2018년 대회에서 준결승에서 일본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결승에 진출했는데 아쉽게도 결승에서는 북한한테 지면서 준우승에 그쳤고요. 이때 당시에 일본전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뭐 현재 세종에서 뛰고 있는 조미진, 그다음에 창녕에서 뛰고 있는 이은영, 역시 창녕의 고민정, 그리고 서울시청의 장유빈, 그리고 지금 고려대학교의 에이스 이수인 선수까지 뭐 이런 선수들이 U17 대표에 2018년에 차출이 돼서 경기를 치렀었고요. 2020년 다음 대회에서는 이 호주까지 또 강세를 보이면서 5위로 밀려납니다. 호주가 보면 최근에 사만다 커라고 하는 이 첼시 FC 위민에서 지소연 선수랑 같은 팀이었는데 여자 발롱도르 후보로도 많이 올라가고 거의 뭐 이제 FC 온라인에서 여자 축구 선수들이 이제 도입이 됐잖아요. 거기 메인 모델이 사만다 커입니다. 그 정도로 슈퍼스타인데 호주에서는 이 사만다 커가 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스타 중에 한 명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주의 여자 축구도 정말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호주가 이제는 이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또 경쟁력 있는 여자축구 강국으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회에서 우리가 아쉽게 5위로 밀리면서 월드컵에 못 갔던 기억이 있네요. 2022년에도 원래 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취소가 됐고 4년 만에 열리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추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조추첨은 비교적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일본이 1시드였고요. 중국이 2시드였고요. 그리고 호주가 3시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호주랑 같은 3시드였어요. 1시드에는 일본이랑 같이 편성되어 있던 팀이 개최국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래서 3시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준결승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시드, 2시드 팀이 같이 있는 조에 우리가 편성이 되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시드에서 인도네시아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가 그 조에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조에 있는 1시드 팀은 인도네시아, 그리고 2시드 팀이 북한, 3시드 팀이 우리, 이렇게 세 팀이 또 경쟁을 펼치게 되겠고 여기에 필리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1차전은 북한과 펼치게 되겠고 2차전 인도네시아, 3차전 필리핀. 나쁘지 않아요. 일단 북한이랑 어려운 경기 먼저 하고 여기서 뭐 무승부 이상의 경기를 펼치게 된다면 조별리그 1위 진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니까 여유있게 2차전, 3차전 체력적인 안배를 하면서 준결승을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그림을 머릿속에 좀 일찌감치 그려볼 수 있겠는데 조별예선 축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설레발은 자제해야죠. 일단 조편성은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 비교적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수들 구성을 보면 고등학생들이 거의 대다수죠. 울산 현대고에서 10명, 광양여고에서 3명, 예성, 화천정산, 로봇고 2명씩 나왔고 고등부 무대 최강팀 중에 하나인 포항여전고에서 지금 우수민 골키퍼 1명밖에 안 뽑혔습니다. 이게 좀 의외인 부분이죠, 사실. 그리고 오산정보고 1명, 청운중학교에서 이 한국 선수가 유일한 중학생 선수로 발탁이 됐고 무엇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KC 유진 페어. A대표 경험이 있는 이 KC 선수가 에인절시티에서 합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KC 선수는 조별리그 1차전 직전에 합류를 한다고 해요. 약간은 좀 합류 시기가 늦긴 합니다만 워낙 개인 기량이 출중한 선수니까 컨디션에 큰 무리만 없다면 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명단에서 어떤 포인트를 짚을 수 있느냐?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 포인트 1. 네, 월드컵 스타 두두 등장이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역대 최연소 월드컵 스타인 이 KC 유진 페어 선수가 대표팀 명단에 발탁이 되어 있고 성인 대표에서도 KC 선수가 유독 또 돋보이는 피지컬적인 능력, 개인적인 자신감 이런 걸 보여줬는데 과연 이 연령별 레벨, 본인의 나이대로 돌아가서는 또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동나이 때 일본, 북한 선수들이 사실 우리보다 한 수 위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이 선수들이 만나면 이 KC 선수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있을지도 지켜보는 것도 이번 대회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 원준 권다한 선수도 국가대표 발탁 경험이 있죠. A매치 소화했던 경험도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월반을 해서 A대표에 발탁이 됐던 두 명의 선수인데 그때 당시에 사실 이 두 선수를 뽑는 것에 대해서 과연 맞나 좀 보여주기식 선발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고등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인 건 확실하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나이대에서 탑인 거 분명해요. 그러니까 원준 권다현 선수도 과연 연령별 대표 어떤 모습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콜린벨 감독의 선수 선발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 나이대의 선수들에게 그만큼 많은 경험과 또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네요. 자, 그리고 포인트 2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반짝이는 재능들을 과연 어느 자리에 쓰느냐. 김은정 감독의 선택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두 명의 TV 스타죠, 사실. 영재발굴단 스타인 범예주 선수하고 그다음에 골든 11이었나요? 네. 어쨌든 또 TV 프로그램에서 유명세를 탄 이 한국희 선수, 이 두 명의 여자 축구의 향후 20년을 책임질 유망주들이 또 이번 대표팀 명단에 있습니다. 한국희 선수는 작년까지만 해도 스트라이커처럼 뛰었는데 측면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는 선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 미드필더 그 아래까지도 한국희 선수가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이 청운중학교의 모습을 보면 임지혜 선수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능이 청운중학교에 합류를 했거든요. 이 임지혜 선수가 공격진에 들어오면서 한국희 선수는 임지혜에게 마무리를 맡기고 본인의 재능을 조금 더 다방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약간 한 칸 내려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재다능한 한국희를 과연 어디에 쓰느냐. 그리고 범해주도 마찬가지예요. 권영인 감독이 광양여고에서 워낙 선수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긴 한데 마음대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로 썼다가 풀백으로 썼다가 한 선수를 센터백으로 썼다가 왔다 갔다 하세요. 그만큼 이 범예주 선수도 다양한 롤을 부여받았는데 제로톱으로도 서봤던 경험이 있고요. 또 왼쪽 윙어로도 서봤던 경험이 있고요. 윙백으로도 나오고 중앙 미드필더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범예주를 어디다 쓰느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한 경기 안에서도 역할을 바꿔가면서 맡았던 경험이 많은 이 두 명의 선수들인 만큼 이 선수들 각 팀에서 에이스 역할만 하면서 계속 살아왔단 말이죠. 대표팀에서 함께 발을 맞출 때 강팀 상대로 어떤 역할들을 각각 수행을 할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바로 결국은 수비에서 갈린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조별 예선에서 이 두 팀을 넘어서야 우리가 일단 진출을 좀 자신할 수가 있는데 이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우리 여자 A대표팀이 최근에 필리핀이랑 평가전 2차례 치렀죠. 2차례 평가전뿐만 아니라 역대 전적에서 필리핀 상대로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U17 대표팀도 필리핀 한 번 만나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던 기억이 있고요. 인도네시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차이가 어느 정도 있고 우리가 도전을 해야 하는 건 우리 아래에 있는 팀들이랑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위에 있는 팀들이랑 우리가 빠듯한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랑 우리 아래에 있는 팀들 사이에는 전력 차이가 좀 크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팀들이랑 경쟁을 해서 찍어 눌러야 할 때는 공격수들이 중요하지만 위에 있는 팀들에게 도전을 해야 할 때는 사실 축구에서 일반적인 통념은 수비 라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번 대표팀 선발 명단을 보면 그리고 사실 또 어린 선수들 가운데 주목받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공격 쪽에서 재능을 드러내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공격수들이고 또 미드필더 중에서도 공격적인 재능들이 많은 선수들이 라인업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 구성이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속팀에서 2선 미드필더로 뛰는 선수들이 수비수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류지혜 선수가 울산 현대고에서 뛰는 모습인데 이때 왼쪽 윙어로 나와서 직접 슈팅까지 시도를 하고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뛰었거든요. 근데 이번 소집 명단에서는 류지혜 선수가 DF 수비수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수비수로 선발된 원래 미드필더 자원들 뭐 류지혜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하은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윙 쪽으로도 많이 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런 선수들이 과연 어떤 이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실상 현대고의 주전 백포를 그대로 들고 왔는데 그만큼 현대고 선수들이 많다는 겁니다. 평소에 발도 많이 맞춰봤고 서로 간에 친분도 있는 이 현대고 선수들이 어떤 좋은 호흡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스타 선수들을 바라봐야 하느냐. 저는 좀 이렇게 또 제가 제목 짓는 거 좋아하잖아요. 꿈을 꾸는 별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응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좀 써봤어요. 사실 이 멤버가 워낙 구성이 좋아서 기대감이 큰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안컵을 넘어서서 월드컵까지도 내심 저는 선수들에게 좀 좋은 경험을 쌓고 또 좋은 기억을 만들 수 있는 무대가 되기를 벌써부터 좀 설레발을 마음속으로는 치고 있어요. 그런데 기대치를 우리 마음대로 설정하는 일은 좀 미뤄두기로 하죠. 어떤 일이든 축구에서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선수들에게 함부로 기대치를 들이밀었다가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비난을 하는 건 사실 올바른 어른으로서의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가 잘 나오면 당연히 선수들에게 박수 쳐주고 선수들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또 더 큰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선수들이 이 세대가 한 번에 확 성장하는 것도 분명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죠. 결과가 잘 안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대했는데 그만큼 안 해주네. 우리가 이만큼까지 관심을 가지고 선심 써줬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4시간 써가지고 경기를 봐줬는데 결과를 못 내오네. 역시 우리 여자축구 별로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 연령별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자축구 보시는 거, 뭐 국제대회에서 한 번씩 응원하시는 거 물론 선수들에게 힘이 되고 많은 관심이고 도움이 되는 일들이긴 합니다만 그게 사실 우리한테 어떤 벼슬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경기장에서 직접 뛰는 건 선수들이고 우리는 그 선수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을 주는 역할인데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 선수들한테 돌을 던지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과연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평소에 뭐 여자축구 많이 이렇게 팔로잉하는 분들이 많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뭐 댓글로는 가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응원도 안 하시고 왜 댓글을 다시는지. 뭐 남들 깎아내리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은 언제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선수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제일 그 나이 때 반짝이는 선수들이라고 해서 간 거니까 이 선수들이 앞으로 더 반짝이기 위해서 앞으로 더 빛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결국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스템이죠. 네,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는 시스템에서 개선점을 좀 찾아보자. 과연 우리나라 여자축구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KFA 전임 지도자분들 과연 적절하게 선발이 되어서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팀을 이끌고 있는가? 우리 여자축구 유소년 선수들이 잘 수급이 되고 있는가? 엘리트 축구와 또 여자축구 동호인 축구 학생 레벨에서는 좀 어떻게 이 연계하는 효과를 좀 만들어내면서 일본의 시스템도 벤치마킹하고 다른 선진국들의 시스템도 벤치마킹하고 이러면 좀 어떤 부분들이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당장 뭐 저기서 못 넣냐? 볼 처리가 저 정도냐? 아무리 그래도 선수인데 뭐 아무리 어리다 그래도 이런 플레이가 말이 되냐? 이런 비난이 도대체 무슨 긍정적인 효과를 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 푸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선수들에게 좋은 말들, 응원의 말들 많이 건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이에요. 갈게요. 슈! 파!